어디를 둘러봐도 끝없이 펼쳐진 들판. 대평원이라는 단어가 나라 이름이 된 폴란드.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인데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형적 이유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사람들은 용맹해졌고 엄청난 희생도 따랐다. 쇼팽과 퀴리,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나라. 그들의 가슴 속엔 오직 하나, 조국 폴란드. 애국심만큼이나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산다. 제일 큰 국제공항 이름도 쇼팽이다. 그 쇼팽의 심장이 묻힌 나라, 폴란드로 떠나본다. 폴란드 바르샤바까지는 유럽의 주요 도시를 거쳐가는 경유 노선을 택해야 한다.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 인구는 약 170만 명이다. 크기는 서울의 85%, 인구는 훨씬 적다. 폴란드에서 비스와 강이 가장 크고 길다. 길이는 1047km, 우리나라 낙동강 2배에 달하며 북쪽 발트해로 유입된다. 바르샤바의 이름은 비스와 강가에 살던 어부가 잡았던 인어를 살려준 전설에서 나왔다. 바르샤바 시내에서 인어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르샤바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문화과학궁전이다. 1952년 스탈린이 세웠기에 1990년 공산주의 붕괴 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도 바르샤바 시내 중심에 우뚝 솟아있다. 바르샤바 관광의 필수 코스다. 바르샤바도 여느 유럽 도시처럼 트램과 시내버스 노선이 잘 돼 있다. 시내 관광지도 한 장이면 시내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다.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데 트램만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시도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바르샤바 중심에 있는 지하 상가에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 여행객의 발길을 이끈다. 할아버지 악단이다. 간단한 악기 구성이지만 화음이 꽤 잘 어울린다. 아주 오래 호흡을 맞춘 솜씨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도 연주는 진지하다. Podtrzymuje tradycję starego zespołu, który tutaj dał 1928 roku ubiegłego wieku, nie? Czyli 87 lat w tym momencie. Za 13 lat będzie stulecie zespołu. Mam nadzieję, że dożyjemy i będziemy jeszcze grali na 100 lat. Przyjaciół z kolei przyłaziłeczka do laseczka. 한국 사람들이 폴란드 민요 아가시드라를 안다고 하자 잠옷 놀라면서 흔쾌히 연주해 주신다. 역시 오랜 연륜을 지닌 악단이다. 악보도 없이 즉석에서 노래와 연주가 가능했다. 처음 찾은 폴란드 바르샤바.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서 잘 아는 노래를 들으니 여행의 피곤함과 낯선 땅에 대한 긴장감이 풀렸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뭔가 궁금해서 가보니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과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폴란드 태생 쇼팽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중이다. 이곳은 쇼팽이 살던 집이었다.
바르샤바에 살던 당시 쇼팽의 집이나 연주하던 곳 등 쇼팽의 흔적이 남은 곳에 이렇게 쇼팽 벤치를 만들었다. 모두 15곳에 설치돼 있다. 쇼팽의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자세히 설명도 돼 있다. To jest wizytówka Warszawy i każdy Polak, każdy warszawiak się bardzo utożsamia z Chopinem. To jest coś, co utożsamia wszystkich ludzi i każdy kocha muzykę Chopina. Ale Formułę może lubić też Chopina? Tak, tworzył naprawdę bardzo piękną muzykę. Dlaczego? Ta muzyka przemawia do ludzi. Jakby pobudza emocje jakieś takie wewnętrzne, tak? Emocje, zmysły, naprawdę piękne. 벤치에 쇼팽에 관한 기본 정보가 설명돼 있어 따로 가이드가 필요 없다. 누구나 쇼팽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바르샤바를 찾는 관광객들의 여행 품격이 높아진다. Chopin is one of the greatest pianists in history, and he lives here. 유적을 지키고 새로운 유적을 만드는 폴란드 사람들 덕분에 그들의 곁에는 늘 쇼팽이 있다. 쇼팽의 생가는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54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다. 그의 생가는 1945년부터 박물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쇼팽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쇼팽의 박물관이자 생가에는 가족 관련 자료와 악보, 당시 생활 모습 등이 전시돼 있다. To Fryderyk Chopin dla pani, kim on jest? Jak powietrze. Wspaniała muzyka, która można słuchać bez przerwy. 쇼팽은 1810년 어머니 유스티나와 프랑스 출신 아버지 미코와이 쇼팽 사이에서 태어났다. 쇼팽이 태어날 당시 침대가 있었던 자리에는 지금도 싱싱한 꽃병이 늘 놓여 있다. 쇼팽은 이 집에서 7살 때 바르샤바로 이사했다. 프랑스어 교사였던 아버지가 바르샤바에 교사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폴란드 대통령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귀족들의 성이었던 이곳에서 쇼팽은 첫 대중 연주회를 했다. 쇼팽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르샤바에서 열심히 음악 공부와 연주를 병행했던 쇼팽은 더 큰 세계로의 음악 여행과 공부를 위해 폴란드를 떠난다. 그의 나이 20살 때의 일이다. 쇼팽이 폴란드를 떠날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재능을 아끼는 마음에서 망설이던 쇼팽에게 당시 음악 선진국이었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로의 유학을 권했다. 그는 떠날 때 친구들이 담아준 폴란드 흙이 담긴 유리병을 들고 갔다. 쇼팽도 조국 폴란드도 한시도 서로를 잊은 적이 없다. 폴란드에서 제일 큰 쇼팽의 동상에 있는 와지엔키 공원에는 그의 애국심을 기리는 뜻에서 폴란드 국기를 상징하는 흰색과 붉은색 장미를 심었다. My mówimy tak, że Fryderyk Chopin rodem był warszawianinem, sercem Polakiem, a talentem obywatelem całego świata. Dlatego jesteśmy dumni z tego, że mamy takiego wielkiego rodaka, który łączy nas wszystkich ludzi. 국립 쇼팽 음악대학교, 폴란드 최고의 음악대학이다. 쇼팽의 천재성을 배우기 위해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 중이다. 각 방마다 학생들의 연습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한국 학생들도 12년 전쯤부터 공부하러 오고 있다. 9년 전 유학을 온 피아노 전공 서경현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쇼팽 음악을 들으시면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쇼팽 음악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원하시는 음악 스타일이 확고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쇼팽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쇼팽의 생애를 사랑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쇼팽 박물관은 2010년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새로 단장을 하고 개관했다. 입장료는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 하루 600명 정도가 관람을 한다. 5층으로 된 박물관은 쇼팽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볼 수 있다. 박물관 안에 멀티미디어 방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관람 중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다. 쇼팽이 썼던 피아노부터 자필 악보, 콘서트 벽보 등 2,500여 점의 자료가 전시 중이다. 쇼팽이 연인 조르상드와 주고받던 편지도 전시 중이다. 쇼팽은 결핵으로 고생을 했다. 그는 와병 중에도 피아노 연주와 작곡, 음악 여행을 계속했다. 결국 1849년 그의 누나들과 지인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9살의 나이로 쇼팽은 눈을 감았다. 폴란드를 떠날 때 조국의 흙을 가슴에 품고 갈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던 쇼팽은 그의 작품 속에서도 폴란드의 한과 정서를 잘 담아냈다. 쇼팽은 자신의 심장만은 조국 폴란드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성십자가 성당이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에 의해 거의 폭파됐다가 1953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구됐다.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의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왼쪽 기둥에 쇼팽의 흉상과 이름이 적혀 있다. 그 기둥 아래 쇼팽의 심장이 묻혀 있다. 쇼팽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조국 폴란드에는 20살 때 떠난 후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온 것은 죽은 후 그의 심장이었다. 바르샤바의 한 공동묘지, 조성된 지 150년이 넘었다. 조화로 흰 국화를 주로 사용하는 누리와 달리 폴란드는 장미, 백합 등 다양한 꽃을 사용한다. 묘지 입구에 서 있는 망자의 명단과 묘지 번호. 쇼팽도 파리의 어느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폴란드는 천주교 국가라 화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족묘 형태로 무덤을 만든다. 화장을 하지 않다 보니 묘지 하나에 여러 개의 관이 들어간다. 관 뚜껑에는 쇠로 만든 튼튼한 고리가 있다. 이 가족 무덤은 1887년에 조성돼 2011년까지 모두 11구의 시신이 같이 묻혔다. 묘지를 둘러보다 눈에 익은 조형물을 발견했다. 폴란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의 무덤이다. 55세 세상을 버린 천재 감독. 그의 천재성도 쇼팽처럼 요절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으로 자리하게 됐다.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묘지는 바르샤바 중심부에 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폴란드는 러시아, 독일 같은 군사 강대국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또 땅의 대부분이 평지라 전쟁도 많았고 피해와 희생도 컸다. 매시간 정각에는 위병 교대식이 거행된다. 절도 있는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무명용사 묘의 엄숙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준다.
한때 동유럽의 파리로 불렸던 바르샤바 구시가지. 2차 대전 때 시가지의 80%가 파괴됐다. 전쟁 후 바르샤바 시민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과거 구시가지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며 복구에 앞장섰다. 주민들의 기억과 과거 자료들을 토대로 충실하게 복원했다. 그 결과 복구된 구시가지는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더위에 지친 꼬마 숙녀들이 인어상에서 나오는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더울 땐 역시 아이스크림 가게가 제일 붐빈다.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 하는 아이스크림이다. 다들 행복해하는 모습이다. Teraz musisz. Pyszne. Głośny. bardzo dobre. 여름철 더운 날씨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어디 있을까? 구시가지 북쪽에 마리아 퀴리 부인의 생가와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의 벽면에는 그녀가 발견한 폴로늄과 라듐을 그려놨다.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세계 최초로 발견한 물질에 대한 이름을 마리아 퀴리 부인은 그녀의 조국 폴란드에서 따왔다. 그녀의 박물관은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967년 폴란드 화학협회가 주도해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그녀가 연구하던 그 시대의 실험 용기들과 가족 사진들, 편지, 그리고 남편 퀴리와 받았던 노벨상 등의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언니 헬레나의 짓궂은 장난에도 독서에 열중하다 넘어졌다는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일화가 기억나서 그런지 퀴리 부인이 낯설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아파하던 폴란드 국민들에게 그녀는 2번의 노벨상 수상으로 큰 용기를 주었다. 퀴리 부인에 대한 기억이 있는 중년의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박물관을 찾아오고 있었다. 먼 낯선 땅에서 만난 우리말 안내서가 무척 반가웠다. 북반구에 위치한 폴란드는 밤 10시나 돼야 해가 진다. 그리고 새벽 4시면 해가 뜬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감성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운 것이다. 바르샤바의 밤 모습도 그렇다. 여름철 바르샤바의 젊은이들은 밤이 되면 서울의 젊은이들이 한강을 찾듯 비수와 강가로 모인다. 강가 두개 앉아 노는 사람, 맥주집에서 노는 사람, 그것은 그들의 자유다. 시원한 강바람과 신나는 음악만 있으면 그들은 그저 평화롭고 즐겁다. I w sumie to jest nowość w Warszawie, bo jeszcze jakiś czas temu, parę lat temu nie było w ogóle takich miejsc nad Wisłą, a przez ostatnie kilka lat po prostu jest jakiś rozkwit miejscówek nad Wisłą i wszyscy się tu spotykają, bo jest przyjemnie posiedzieć na zewnątrz. No i wszyscy tu są i dlatego tu przychodzimy. 밤이 깊어질수록 음악의 비트는 강해진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대평원의 나라다. 밭이나 들판을 뜻하는 폴리라는 폴란드 말이 국가명이 됐을 정도다. 국토는 우리나라의 3배가 넘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적다. 국민의 대부분은 서슬라브족으로 구성돼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슬라브 국가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폴란드 출신이다. 폴란드와 벨라루스에 걸쳐 있는 유럽 최대 산림 지역 비아워 비에자 숲이다.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만 하다. 옛날 왕들의 사냥터로 사용되던 유럽에 남은 마지막 원시림이다. (1921년) 폴란드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1979년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비아워 비에자 숲이 원시림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에 가능했다. Puszcza Białowieska to jest jedyne siedlisko leśne, kompleks leśny, który rozpościera się na kontynencie europejskim, ponieważ trwa nieprzerwanie tysiące lat. Puszcza, która wiele rzeczy pamiętała z historii, co się wydarzyło, ale zachowała też żubra, czyli największego zwierza, jaki żyje, największego ssaka, który żyje w Europie. 20세기 초 사냥과 밀렵으로 한때 멸종됐던 주부르는 폴란드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복원에 성공했다. 지금은 비아워 비에자 숲의 보호구역과 동물원에서 볼 수 있다. 습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원시림의 특성상 버섯 종류가 많고 잘 자란다. 큰 것은 어른 손바닥보다 훨씬 컸다. 죽은 나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의 영양분이 된다. 그렇게 숲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 숲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Chciałam śpiewać do kamery? 음악 선생님 출신인 숲 해설가가 우리 일행을 위해 오늘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아가씨드라를 불러준다. Szła dzieweczka do laseczka, do zielonego, do zielonego, do zielonego. Śliweczka bardzo szwarnego. 아가씨들은 물을 베어라 트랄랄라 트랄랄라 트랄랄랄라 트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폴란드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도시 크라쿠프는 바르샤바에서 차로 5시간 정도 걸린다. 크라쿠프는 11세기부터 17세기에 바르샤바로 수도가 옮겨가기까지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다. 바벨 성과 함께 크라쿠프 일부 시가지는 197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사령부가 있어 전쟁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다. 바르샤바를 우리의 서울로, 크라쿠프는 경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전체 인구가 76만 명이지만 한 해 관광객은 100만 명이 넘는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광산으로 크라쿠프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소금을 채취하던 갱도는 약 300km 정도로 지하 9층,
327m까지 내려간다. 그중 채굴장과 갱도 2.5km를 관광용으로 개발해 운영 중이다. I nadajnik porozumiewawczy. Tym nadajnikiem porozumiewano się z maszyną wyciągową, czyli tam z tą osobą, która jeździła, sterowała tą windą dawniej w kopalni.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13세기부터 700년간 소금을 채취했다. 당시는 소금이 귀했다. 이 소금은 폴란드 왕국 수도인 크라쿠프를 건설하는 데 큰 재정적 도움이 됐다. Jak panu smakuje? No jest bardzo słona. Słona Bardzo jest. słona. Także można dodawać do potraw. 지금도 소금을 채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채산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지금은 한 해 1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그중 한국 관광객이 4번째로 많다고 한다. 관광객 안내는 소금광산 광부 출신들이 전담해서 맡고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지하 100m에 있는 성당이다. 헝가리에서 폴란드로 시집 올 때 이 소금광산을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킹가 공주를 기리는 성당이다. 그 크기가 길이 55m, 폭 18m, 높이는 12m나 된다. 웬만한 지상 성당의 규모다. 킹가 성당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소금바위에 조각해 놓은 것이다. 소금바위로 어쩌면 저렇게 조각을 잘했나 싶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문 조각가의 솜씨가 아니라 광부들 작품이라는 것이다.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도 지하에 있다. 형형색색 그 빛깔도 화려하다. 모든 게 소금으로 만든 것이라는 얘기에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소금광산에서 크라쿠프로 가는 길에 전형적인 폴란드의 한 시골 마을을 들렀다. Dzień dobry, zapraszamy do środka. 43년간 소시지를 만든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소시지 장인의 집이다. 집 뒤뜰에 공장을 만들고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하는 간의 수공업 형태로 소시지를 만든다. Hala produkcyjna, a tam dalej peklownia. 재료는 인근 마을에서 직접 구한다. 신선한 재료에 정성이 더해지니 명품 소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Przynajmniej przez 2 tygodnie marynujemy to mięso, tak żeby mięso było kruche, soczyste i tak się to marynuje. To jest marynacja w zaprawie mokrej, bo jest sucha marynacja i mokra, a to jest w zaprawie mokrej, w liściu, w zielu angielskim i właśnie w tym lubczyku. Ale produkcji nie mogę pokazać. 만드는 과정은 위생 문제 등으로 직접 보여줄 수 없고 대신 만들어진 제품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1차 작업이 끝난 소시지는 너도 밤나무와 오리나무에 톱밥을 태운 연기로 훈제시킨다. 이 소시지는 유럽연합에서 유럽 전체 9군데만 승인을 해준 제품이다. 돼지 족발을 이용해 만든 골롱카 등 폴란드인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시지들을 만들고 있다. 먼 길 왔으니 맛을 보고 가란다. 시골 인심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Która jest zarejestrowana w Unii. Jak smakuje? To bardzo smakujemy. Ta kiełbasa to chyba najlepsze. To nie słona, tak, to smak taki świeży. Tak. Polędwice w ziołach. właśnie. 공장 2층 사무실에는 그가 지금까지 받은 특허와 상장, 트로피가 진열돼 있었다. 폴란드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한다. A to jest perła za kiełbasę lisiecką. To jest
perła za tradycyjną kiełbasę krakowską. W Polsce dostałem orła agrobiznesu Grand Prix. 세계 각국에서 공장 견학으로 온 사람들이 남긴 방명록을 자랑스럽게 펼치는 몽드리 씨. 43년 장인의 자부심과 자기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느껴졌다. 크라쿠프는 고딕 양식의 예술 걸작품이 도시 곳곳에 있듯 역사적 인물도 많은 도시다. 폴란드 역사화가 얀 마테이코의 생가이자 박물관이다. 그의 작품은 인물 묘사가 매우 현실적이고 그림 속 인물들이 힘이 넘친다. 최고의 역사화가로 인정받는 이유다. 중앙광장 성마리아 성당의 천장은 화려하고 정교하기로 유명하다. 이 디자인의 일부도 얀 마테이코가 설계 제작한 것이다. Ponieważ jest to dom Jana Matejki, a Jan Matejko to jest jeden z najwybitniejszych naszych polskich malarzy historycznych. No nie ma drugiego artysty, który by tak pieczołowicie, dokładnie przedstawiał najważniejsze wydarzenia z historii Polski. Obronę. 그래서 얀 마테이코의 박물관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No to Jan Matejko był bardzo dobrym malarzem i dzięki niemu znamy historię naszego kraju. 폴란드 최초의 대학이 크라쿠프에 있다. 야기엘론스키 대학이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대학에서 공부했다. 대학 내 박물관에는 코페르니쿠스 관련 유물들이 보관, 전시되고 있다. 내가 간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도 학생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았다. Mikołaj Kopernik jest najwybitniejszym uczniem Kolegium Majus i Uniwersytetu Jagiellońskiego, a więc tutaj rocznie przychodzi dziesiątki tysięcy ludzi, żeby zobaczyć właśnie salę Kopernika, instrumenty różne astronomiczne, globusy. 학교 건물 꼭대기층에는 정시만 되면 음악과 함께 문이 열리고 중세 복장을 한 인형들이 나와서 시간을 알려준다. 인형의 모습과 8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야기엘론스키 대학이 조화를 이뤘다. 길거리에서 화환을 머리에 쓴 아가씨들이 많이 보인다. 아빠 품에 안긴 꼬마 아가씨도 머리에 예쁜 화환을 썼다. 낯선 이방인의 모습에 꼬마 아가씨가 긴장한 듯하다. 오늘이 무슨 축제 날인가 궁금해졌다. Koncert będzie na rynku głównym, a wianki będą puszczane tutaj koło rzeki. 비앙키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오늘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는 모양이다. 화환을 뜻하는 폴란드 말이 비앙키다. 여름을 앞두고 하는 일종의 여름맞이 축제다. 시기나 행사의 내용으로 보니 우리의 단오 행사와 비슷해 보였다. 남자들은 용감한 폴란드 병사들의 중세 복장으로 말을 타고 용맹함을 뽐내고 있다.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비앙키, 즉 화환을 만들어 머리에 쓰는 행사다. 화환을 만드는 손길에 정석이 넘쳐난다. 무슨 소원을 빌고 싶기에 저렇게나 열심일까? 적당한 시간이 되면 비수와 강에 소원을 빌면서 화환을 던진다. Związane z Nocą Świętojańską i to ma związek jeszcze z czasami, kiedy tu mieszkali Słowianie, tak, i chłopi. I tam kobiety robiły swoje wianki i rzucały na wodę. I potem chłopcy z wody brali te wianki i sobie w ten sposób znajdowali partnerkę, tak. Jak się wianek spodobał, to potem szukał właścicielki wianka. Tak to wyglądało. Jakiego wianka chcecie mieć? Dobrego, kochającego, inteligentnego. 행사장 한쪽에서는 예쁜 비앙키 선발대회가 한창이다. 정성이 듬뿍 들어간 것부터 참가에 의의를 둔 것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드디어 비앙키 선발대회 수상자를 발표할 시간이다. 3등은 남자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오늘의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발표 직전이다. 제법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분이다. 역시 우승은 기쁜 일이다. 게다가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여행권을 부상으로 받았으니 좋을 수밖에. 이제 소원을 빌면서 비수와 강에 비앙키를 던져야 할 시간이다. Tak, inteligentnego, dowcipnego. 역시 아가씨들은 좋은 신랑감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비앙키를 던지기 전 촬영은 필수. 오늘의 추억도 함께 간직하고 싶은 모양이다. 화환의 모양은 달라도 그녀들이 비는 소원은 똑같을 것이다. 모두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어본다. 크라쿠프 중앙광장에서는 콘서트가 한창이다. 락 음악이 신나게 광장을 울리고 있다. 넓은 광장이 사람들로 꽉 찼다. 특히 비앙키를 쓴 젊은이들도 눈에 많이 보였다. 수백 년 된 성당과 건물 사이의 광장에서 굉음을 울리는 락 음악의 콘서트가 조금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다. 역시 축제의 끝은 불꽃놀이가 제격이다. 비수와 강가에서 바벨성을 배경으로 쏘아 올려지는 불꽃들. 이 불꽃놀이는 그 규모를 떠나 이미 세상 최고의 불꽃놀이가 됐다. 크라쿠프 시내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유대인 마을이 있다. 13세기 카지미에 슈왕이 바벨성 남동쪽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었다. 폴란드는 한때 유럽에서 유대인 공동사회 중 최고로 번창했던 곳이 있는 유대인 문화의 중심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350만 명의 유대인이 폴란드에 살았고 그중 6만여 명이 이곳에서 살았다. Well, that was the first time when I realized that
65,000 only in Krakow died, and it's so sad and emotional, and well, it's so unbelievable, and well, yeah, it makes me so sad, and yeah. Yes. Do you want to add something? No, I think so too. It's horrible and incredible. I don't know. 독일 학생들은 폴란드 수학여행 코스로 꼭 이곳 크라쿠프 유대인 마을에 들른다. 독일이 왜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접받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Tutaj było getto żydowskie, ono znajduje się za Wisłą. No i tam Żydzi byli umieszczeni, stamtąd byli wywożeni do Oświęcimia, do kremacji. Więc tam było właśnie, no tam zginęło dużo Żydów najwięcej.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무대였던 쉰들러 공장이다. 오스카 쉰들러는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뻔한 유대인들을 구했다. 지금 공장은 당시 자료 전시장으로 역사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견학 장소로 쓰인다. 이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게토가 있던 자리다.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것을 형상화하고 희생된 유대인들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이 당시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우슈비츠, 인류의 죄가 남긴 가장 슬픈 문화유산이다.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의 현장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아우슈비츠는 늘 북적인다. 테러에 대비해 입장 절차도 까다롭다. This is one of the biggest attractions around Krakow, where we are staying. And so we want to see this because we have a very strong interest in the Second World War and what the Nazis did to the Jews. And so this is why we are here. Auschwitz ist natürlich eine spezielle Gedenkstätte, die man auch kennen sollte, um halt wirklich aus der Geschichte zu lernen und um sie halt auch nicht in Vergessenheit geraten zu lassen. Das finde ich schon wichtig, dass man Auschwitz kennen sollte.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 다른 문화유산을 관광할 때와 달리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낀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함 때문일 것이다. 아우슈비츠는 1940년 나치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큰 강제 수용소 그리고 집단 처형장이다. 처음엔 폴란드 정치범과 반나치 인사들, 동성애자, 소련군 포로, 집시들을 수감했다. 그러다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 전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끌려오게 된다. 엄청나게 많은 수감자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다 보니 너무 좁아서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5년 동안 130만 명 이상이 아우슈비츠에 수감됐고 그중 11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노약자나 여성, 어린이들처럼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졌다. 가스실 내부는 샤워 시설처럼 만들어 놓고 샤워하라고 옷을 벗게 한 다음 가스로 학살했다.
학살당한 110만 명 중 90% 이상이 유대인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했다. 수용소가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교수대가 하나 있다. 1947년 아우슈비츠 첫 번째 사령관을 지낸 나치 친위대원 루도를 교수형시켰다. 전쟁이 끝난 후 폴란드는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염원을 담아 이 수용소를 희생자 박물관으로 조성했다. 아우슈비츠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바르샤바는 잔뜩 흐렸고 비까지 내렸다. 와지엔키 공원에서는 해마다 5월부터 9월까지 5달 동안 매주 일요일 12시와 4시 2번씩 쇼팽 음악 연주회가 열린다. 연주는 쇼팽 콩쿨 입상자들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맡는다. I loved it. And such a good weather, such a good atmosphere, and a good concert player. Yeah. Koncert był świetny, bardzo mi się podobał. W Polsce kochamy Chopina za to, że był, za to, że tworzył i za to, że cały czas ktoś gra jego muzykę. 와지엔키 공원의 쇼팽 연주회는 한편의 수필 같았다. 클래식 음악 특유의 엄숙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해진 형식 없이 누구나 쇼팽을 듣고 싶으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느끼면 되는 것이다. 이들을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